성장하는 기업들이 성장 스토리를 쌓는 데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균열이 가는 건 정말 하루아침의 일이죠. 지금까지는 중국 럭셔리 화장품 시장에서 먹히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그 스토리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있다. 과연 LG생활건강은 지금과 같은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위대한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LG생활건강 주가가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해 7월 178만 원이던 게 단 7개월 만에 96만 원이 됐어요. 이런 주가 급락이 놀라운 건요, LG생건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황제주로 꼽혀 있었던 거예요. 주식 한 주가 100만 원에 넘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지난 10년간 주가 그래프를 보면요, 정말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이 기간 LG생건이 낸 실적은 정말 괴력에 가까워요. 2014년부터 무려 7년 9개월간 단 한 분기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코로나19로 고통받았던 2020년조차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좋았어요. 그런 LG생건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뭘까요? 화장품으로 흥했던 LG생건이 도리어 화장품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LG생활건강이 파는 제품을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코카콜라예요. 미국 본사에서 콜라 원액을 사서 잘 희석해 병에 넣고 파는 거죠. LG생건은 코카콜라 말고도 음료에서는 환타나 평창수를 팔고요, 또 소비재에선 세탁세제 테크나 페리오 치약을 팔아요. 근데 사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이런 게 아니라 화장품이에요. 회사 매출 비중을 보면요, 생활용품이나 음료가 45%인데 화장품이 나머지 55%를 차지해요. 여기서만 매년 4조 원 넘게 매출이 나오고요, 또 영업이익 비중은 65%에 달하니까 LG생건의 주력 사업은 화장품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LG생건 화장품 중 대표 브랜드가 바로 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께서 주로 자주 쓰신다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20, 30대 이상 중산층한테 많이 팔리고 있죠. 원래 LG생건의 첫 화장품은요, 추억의 그 이름 바로 드봉이거든요. 저희 때 여신이었던 소피 마르소 누나가요, 1980년대 이 회사 광고 모델이었죠. 그런데 드봉의 브랜드 영향력이 약하다 보니까 LG생건은 매스 브랜드가 아니라 백화점에서 팔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2004년 만들어진 게 바로 후였죠. 후의 주력 매출처가 바로 중국인데요, 돈 많은 중국 사람들 성향을 고려해서 완전 럭셔리 프리미엄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방, 궁중 컨셉의 당대 최고의 한류 스타인 이영애를 모델로 앞세웠죠. 제품 효능이 좋은 건 물론이고요, 용기도 19K 금이나 나전칠기 이런 걸로 해서 엄청 비싸 보여요. 후에 세트 제품 가격이 보통 30에서 50만 원, 비싼 건 100만 원 정도 하고요, 진짜로 비싼 건 1000만 원도 넘어가요. 심지어 2017년 중국 국경절 행사에선요, 개당 1억 원이 넘는 제품을 공개했는데 그 자리에서 완판됐다고 해요. 또 지난해 11월 중국 대규모 쇼핑 시즌인 광군절 때는요, 중국 전체 인플루언서 1위인 웨이야가 후를 들고 나왔대요. 딱 반나절 동안 팔았는데 시청자 수가 1억 명이나 됐고요, 이 기간 매출이 무려 1000억 원이나 발생했다고 해요. 후는 중국에서요, 진짜 제대로 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아서 완전 불티나게 팔려요. 지난 광군절 때 가장 많이 팔렸던 화장품 브랜드를 보면요, 후가 에스티로더와 랑콤에 이어 3위였고요, 우리나라 화장품 중에선 2위인 설화수보다 무려 2배 이상 팔렸어요. 광군절 화장품 순위에서 후는 2019년 이후 계속 순위권 안에 있으니까요, 확실히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다 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앞서 LG생건 주가가 엄청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LG생건이 무려 31분기나 연속으로 이어오던 영업이익 상승세가 지난해 말 비로소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굳건히 지켜오던 LG생건의 화장품 신화가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보여요. 우선 면세점 채널이 부진하기 시작했어요. LG생건의 최근 기사를 보면요, 지난해 12월 면세점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원래 LG생건은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매달 1000억 원 이상씩 파는데요, 면세점에서 매출이 없었다는 건 이게 고스란히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따이공이란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 보따리상이라 부르는 사람들인데 면세 가격의 제품을 사서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나 SNS 채널 웨이샹, 그리고 중국의 3, 4선 도시에 제품을 공급해주는 구조예요. 따이공들에게 제품을 대규모로 팔아서 규모의 경제로 이익을 내고요, 따이공들은 그걸 중국에 팔아서 판매 차익과 수수료 이익, 그리고 세금 혜택을 보는 구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따이공들의 바잉 파워가 엄청나게 세졌어요. 원래는 소규모로 움직였었는데 2017년 중국의 사드 조치 때 급감했고요, 또 2020년 코로나 이후 여행금지 조치가 걸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국내에 법인을 만들고 기업형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따이공들이 한 번에 사는 제품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보니까 면세업체들은 이들한테 가격 할인 형태로 리베이트 수수료를 줘요. 판매 가격의 10에서 30% 정도는 깎아준다고 하고요. 이 중소 면세점은 물론이고요, 호텔 신라, 롯데, 신세계 같은 대형 면세점들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구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과 맞물려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엄청 세게 하기 시작했고요, 이것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따이공들이 할인율을 무려 40%나 적용해달라고 했대요. 면세점들은 그동안 30%까지는 어떻게 참고 있었는데 40%가 되니까 LG생건한테 물어봤대요. 야, 이거 너네 비용 좀 같이 부담해줄래? 근데 LG생건은 이걸 이런지아에 거절했죠.
중국 현지 가격과 우리나라 면세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LG생건의 후 이미지 자체가 안 좋아진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향이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LG생건은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요, 전년 동기보다 각각 3.4%, 5.9%나 줄어들었고요. 특히 화장품 사업은 같은 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나 넘게 떨어졌어요. 만약 중국 따이공들이 지금과 같은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한다면요, LG생건은 그 요구를 계속 거절하거나 혹은 받아들이더라도 낮은 수익성의 제품을 팔아야 하니까 향후 화장품 실적이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중국 내에서 차이나 뷰티, 일명 C뷰티가 엄청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2009년엔 자국 기업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무려 3곳이나 들어왔어요. 중국의 뷰티 업체들은요, 중저가 제품들을 중심으로 자국 매스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럭셔리 브랜드처럼 엄청나게 효능이 있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바르면 얼굴에 트러블이 난다던가 혹은 뭐 중금속이 침투한다던가 그런 수준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다는 거예요. 특히나 중국은 최근 들어서 자국 내 내셔널리즘을 고취하는 분위기잖아요. 중국의 최근 몇 년 전부터 돌고 있는 말 중에 워차오란 게 있어요. 이건 중국 유행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외국 제품이 아니라 자국산 제품을 쓰자는 일종의 구호 같은 거죠. 중국은 천안문 사태 직후인 1990년대부터 자국 내 애국주의 교육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지금의 주 소비층이 된 20대에서 30대 젊은 세대들이 이 거차오의 주 소비층인 거죠. 거차오는 초기엔 일상용품이나 식품 쪽에 몰려 있다가요, 어느 순간 휴대폰이나 자동차 등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넘어왔고요. 이제는 생활과 문화, 취미 활동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경향은 당연히 화장품에도 반영이 되고 있겠죠. 실제로 바이두에 2021년 중국 거차오 관련 빅데이터를 조사해보니까 3위에 중국 화장품이 들어가 있었대요. 또 텐센트의 조사를 보면요, 중국 화장품 산업에서 이미 C뷰티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물론 차이나뷰티는 아직까지는 중저가 브랜드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하지만 만약 럭셔리에도 애국을 강조하는 제품이 나온다면 당연히 후를 파는 LG생활건강의 실적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나 요즘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때문에 반항 감정이 엄청 심하잖아요. 만약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 제품이니까 안 쓴다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LG생건의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중국 럭셔리 화장품 시장에서 먹히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그 스토리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있다. 결국 LG생활건강 또한 지금과 같은 변화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제적 혜자를 갖는 화장품을 내놓던가, 아니면 지금의 편중된 판매 채널을 훨씬 다변화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뷰티의 바람을 살려서 사업 진출 국가를 좀 더 넓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시도들이 실패하게 된다면 지금의 성장 스토리 또한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LG생활건강은 지금과 같은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위대한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궁금하신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아는 선, 취재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히 답변해 드릴게요.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